체온이 딱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 30%나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는 물론이고 입안에 혓바늘이 돋고 구내염이 생기고 심하면 대상포진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촌장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감기 걸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기침하시는 분, 콧물 훌쩍이시는 분, 목이 칼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날씨가 추워져서.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나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경비원들이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경비원들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쁜 것들이 쉽게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영국의 유명한 면역학자인 제나 마키오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경비원들 중에서 약 70%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장, 우리 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건강해야 면역력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박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C만 먹는다고 해서 또는 어떤 한 가지 영양소만 챙긴다고 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A는 물론이고 아연이나 철분,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뭘까요? 감기가 자꾸 걸리는 겁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감기에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4일 이상 낫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면 이건 우리 몸이 나 힘들어 도와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고열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배탈이나 소화 불량입니다. 뭘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쁜 균이 많아지면서 장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입안의 문제입니다. 혓바늘이 자꾸 돋거나 구내염이 생기는 거죠. 이거 정말 아프죠? 밥 먹을 때마다 따갑고 쓰라리고요. 이게 왜 생기냐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입안에 침샘에 피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침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침 속에는 균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균이 감염되면서 혓바늘이나 구내염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입술 주위에 작은 물집이 여러 개 생기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어릴 때 알았던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분들 계시죠?
그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신경 어딘가에 숨어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깨어나서 대상포진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띠 모양으로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면서 엄청 아파요. 이건 발병하고 72시간 이내에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허리나 가슴, 팔 어디든 띠 모양으로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분들의 경우인데요. 지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질 안에는 원래 균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균들이어서 나쁜 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좋은 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많아지면서 지렴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냄새가 이상해지거나 분비물 색깔이 달라지면 이것도 면역력 저하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장이신 박소연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 10명 중에 3명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쁜 것들이 쉽게 들어오겠죠. 정상 체온은 보통 36.5도 정도인데 요즘은 이것보다 낮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관지염에 쉽게 걸립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체온이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안 돌아가요. 피는 우리 몸의 도로입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처럼 피도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이랑 산소를 날라주는데 체온이 내려가면 이 도로가 좁아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 장기들,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럼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긴장 신호가 나가요. 그러면 혈관이 쪼그라들고 피가 머리 쪽으로만 몰리면서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중요한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면 얼굴은 빨개지는데 손은 차가워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산책하면서 좋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열 중에서 22%가 근육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해도 열이 더 많이 나고 체온이 더 잘 올라갑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일을 하면서 영양분을 태우고 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따뜻한 피가 온몸을 쭉쭉 돌아다닙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5번만 하면 됩니다. 너무 힘든 운동 안 해도 돼요. 집 앞 공원 산책하거나 집에서 제자리 걸음하거나 가볍게 팔다리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거든요. 먼저 찬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차가워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줄이셔야 해요.
빵,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 많이 먹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C를 먹는다고 감기가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고 증상도 덜 심해집니다. 영국의 영양학자 캐리 럭스턴 박사는 하루에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마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80%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2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0에서 80mg 밖에 안 먹는데요. 많이 부족하죠? 오렌지 말고도 키위, 딸기, 파프리카, 자몽, 시금치에도 비타민C가 많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비타민C 영양제를 일주일 정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와 발효식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면역력입니다. 요거트, 치즈, 김치 이런 발효식품들은 장 속에 좋은 균을 많이 만들어줘요.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10주 동안 발효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아지고 몸속 염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요거트 한 컵에는 비타민 A가 2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게 하루에 필요한 양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하루에 요거트 한 컵만 먹어도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도 아주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매일 반찬으로 김치 드시는 분들은 이미 면역력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D를 면역력의 숨은 열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균을 죽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을 막아주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영국 사람들의 3분의 1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밖에 나가기도 춥잖아요. 그래서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연어 한 토막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달걀이나 우유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생선만큼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굴입니다. 굴 좋아하시죠? 굴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은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감기 초기 증상을 빨리 없애는 데 효과가 좋아요. 생굴 100g에는 아연이 16.6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필요한 양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는 2주 정도 아연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굴 말고도 닭고기, 콩, 견과류, 달걀에도 아연이 들어 있어요. 아연이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 가요. 다섯 번째는 붉은 살코기입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죠. 이런 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 철분,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철분이 중요한데요. 철분은 피 속에서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10명 중 1명은 철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대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손바닥만 한 크기로 드시면 됩니다. 고기 못 드시는 분들은 콩이나 견과류, 달걀로 대신할 수 있어요. 철분은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니까 고기 먹을 때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음식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 C 많은 과일,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연어나 고등어, 굴, 붉은 살코기. 이 5가지만 골고루 드셔도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마키오키 박사가 한 말 기억나시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운동 안 하면 소용없다고요.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특히 백혈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경비원들이 바이러스 걸린 세포들을 찾아내서 없애는 작업을 밤에 해요. 잠을 충분히 자면 이 경비원들의 공격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이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 11시 전에는 자리에 누우시고 아침에는 해 뜨면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온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죠? 환절기에는 옷을 껴입어야 해요. 아침에 나갈 때 따뜻해 보여도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지니까 얇은 겉옷을 하나 챙겨 다니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거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나 아이스크림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추위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이 특히 좋은데요. 곡류, 견과류, 콩, 생선, 달걀, 우유,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에요. 비타민 B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도 풀어줍니다. 요즘 제철 음식인 단호박, 고구마, 귤도 드세요. 이런 것들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여기서 한의학적인 관점도 한번 볼까요? 마늘과 버섯이 면역력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나 균을 죽이는 능력이 엄청 강해요. 요리할 때 마늘 넉넉히 넣으세요. 생으로 먹으면 좀 맵지만 효과는 더 좋아요. 버섯은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주고 활성화시켜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뭐든지 좋으니까 국에도 넣고 볶음에도 넣어서 자주 드세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생강, 부추, 카레, 계피 이런 거요. 생강은 차로 끓여 마시면 좋고 부추는 전이나 무침으로 드시면 되고 카레는 가끔 카레라이스 해 드시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계피는 차에 타서 드시거나 수정과 만들 때 넣으면 돼요. 단백질도 잊지 마세요. 고기, 생선, 두부 이런 고단백 식품을 매 끼니 조금씩 드셔야 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를 먹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의할 것도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때는 굶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식사는 꼭 챙겨 드시되 과식은 하지 마시고 단 것이나 기름진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술도 줄이셔야 해요.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 날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시는 거야 괜찮지만 매일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는 건 면역력에 독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는 우리 폐를 직접 공격합니다. 폐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폐의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요.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면 꼭 말려드리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털어놓으세요.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고 동네 경로당 가서 웃고 떠들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웃음이 특히 좋아요. 웃으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크게 웃으세요. 여기서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면역학자 다니엘 데이비스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타민 A가 면역세포를 만들고 우리 몸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다고요. 점막이 뭐냐면 우리 입안, 코 안, 목 안쪽에 있는 얇은 막이에요. 이 막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여기서 막아야 해요. 그런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 막이 약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트나 당근, 시금치 같은 비타민 A가 많은 음식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사이언스 오브 뉴트리션이라는 책을 쓴 영양사 리아논 램버트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기든 독감이든 이미 걸렸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싸우려면 충분한 에너지와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파도 밥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입맛이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죽이라도 한 그릇,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물은 자주 마시세요. 물을 마셔야 우리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고 열도 내려가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구내염도 있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곤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제대로 돌봐주면 금방 회복돼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아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 요거트 먹었다고 내일 당장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환절기 감기나 독감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튼튼하면 가볍게 지나가고 면역력이 약하면 오래 가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 이제 아셨죠?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움직이고 잘 자면 돼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100세 마을 촌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웃으면서 지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